대표님,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주제를 슬쩍 봤는데 첫 번째 주제가 엄청 핫하더라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오큘러스라고 한번 체험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메타버스가 또 4년 내에 10배 성장할 산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메타버스가 비트코인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 비트코인이 저도 한 1, 2년 전에, 2, 3년 전에 방송에서 뭐 관련주도 제시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100만 원대 이랬어요. 근데 200만 원대 넘어서 뭐 1만 달러 시대도 돌입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는 그런 성장성이 나왔죠. 자, 이 메타버스도 그런 성장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도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렸고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 관련주들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계속 제가 중심 섹터는 시장의 중심 섹터는 뭐 반도체나 아니면 대북주나 뭐 이런 테마 쪽이 되는데 그래도 메타버스는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한번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고 월요일 날 또 스타트를 끊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 주제를 이제 먼저 선정을 해봤는데. 자, 최근에 뭐 증시를 좀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뭐 삼전도 뛰어들고 또 뭐 CJ ENM이나 이쪽에서는 메타버스 그 투자 조합을 결성해서 그 모멘텀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한 이번 주에 한 2번 정도 상승이 나왔다고요. 근데 다음 주에도 일부 종목들이 상승의 스타트를 좀 끊어주면서 좀 테마 또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하면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략 뭐 메타버스가 자세히는 몰라도 메타버스가 어떤 것이다 이건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메타버스가 뭐야? 뭐 택시처럼 메타 끊고 타는 버스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메타버스는 쉽게 우리 생활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메타버스의 어원을 좀 살펴보면 현실 세계, 유니버스 그리고 가상, 추상 공간 이게 메타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성화돼서 제3 공간의 가상 현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쉽게 뭐 사전적인 의미는 저렇게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최근에 뭐 순천향대학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이 메타버스로 해서 했다는 거죠. 가상 공간에서 자, 신입생들 모여 해가지고 뭐 같이 회사도 학교도 설명해주고 또 과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인사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아니면 정치판에서도 이게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MZ세대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뭐 이낙연 대표나 이런 분들도 많이 정책 활동으로 지금 홍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혹시 싸이월드 아세요? 알죠. 네, 싸이월드. 저도 젊었을 때 싸이월드도 하고 그랬는데 자신의 캐릭터를 가지고 뭐 방목록도 만들고 또 자신 사진첩이나 동영상도 올리고 이런 것도 하나의 메타버스의 어떤 시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젊은이들은 네이버 제페토 뭐 알고 있죠. 자, 그다음 블랙핑크 팬 사인회 이것도 메타버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에서 사인해드리고 뭐 팬들 미팅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가상 공간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지 뭐 엔터나 아니면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건설, 은행 쪽에서도 뭐 KB 같은 경우에는 KB 금융탄을 만들어서 자기 회사를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산업 전반에 침투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침투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타버스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일시적인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시 또 사양 산업의 길을 걸을 것인가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많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또 분위기는 좀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도 AR, VR 기기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거에 보면 토탈 리콜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SF 영화인데 여기에서 주인공 아놀드 슈와르츠네거가 실제로 자기가 그 가상현실에 자기가 몰입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진짜로 실제 이 행동이 가상세계인지 모르고 실제 내가 겪고 있고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정도로 앞으로 뭐 기기가 많이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AR 기기나 VR 기기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발전할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 성장 산업은 크게 뛸 수 있다. 근데 왜 갑자기 이게
상당히 좀 시장이 각광을 받았냐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회 구성원들이 만나서 뭐 이야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오프라인 모임이 안 되다 보니 야 그럼 우리가 가상 세계에서는 해보자 이제 이런 의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그 서지혜 씨가 나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치맥하면서 그런 게 뭐 나왔어요. 어떤 TV 프로에.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얼굴을 맞대고 하면은 사실 좀 쑥스럽습니다. 우리 가족 간에 뭐 사랑해, 무한해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나라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저희 딸도 저한테 아침에 모닝콜을 어쩌다가 이제 제가 밖에 있을 때나 그럴 때 해주면 사랑해를 똑바로 못 합니다. 아빠 사랑해 이게 아니라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이렇게 말귀를 흐트려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는 이렇게 얼굴을 좀 맞대고 이거보다는 훨씬 더 문자를 하거나 그러면은 더 훨씬 더 뭐 재미있게 대화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 전화하고 하면 딱딱하게 그냥 이야기만 하는데 문자로 하면 별 이야기도 다 하고 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공간이 현실에서는 내가 돈도 없고 아니면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가상의 세계에서는 내가 신데렐라도 되고 또 억만장자도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꿈을 실어주는 산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메타버스라는 게 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뜨는 산업인가 아니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극의 산업인가 이렇게 보면 저는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북극의 빙하도 녹고 최근에 중국이나 유럽에서 엄청난 홍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북미 쪽이나 아니면 우리도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자, 전 세계가 환경오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앞으로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어떤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달나라나 아니면 다른 우주를 우리가 탐험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현 지구가 언제까지나 영원 불변하게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지구가 그렇다면 두 가지 대안이 있겠죠. 하나는 지구를 떠나든가 아니면 지구에 살면서 어떤 가상 세계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하는 게 뭡니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우주로 가는 우주 산업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 상황에서 어렵지만 이것을 극복을 하고 또 오히려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일 소풍가, 내일 야유회 가 그럼 오늘 뭐 신나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것처럼 현실 세계는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의 꿈이 있고 또 거기에서 내 힐링이 된다면 메타버스 세계 또한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어떤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걸 간파를 하고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들어갔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야 그럼 이제 삼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이 정말 실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볼까? 이제 이런 투자의 어떤 마인드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보기에는 메타버스 산업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토탈리콜에서 뭐 아놀드 슈와르츠네거가 이 VR 안경을 쓰고 가상 세계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VR이나 AR 기기가 발전을 해야만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바다의 공간에서 있게 된다 그러면 바다 냄새가 날 수 있게 어떤 그런 냄새도 나게 해야 되고 이런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콘텐츠도 필요하겠죠. 만약에 그 싸이월드에서 보면 자기 어떤 배경음악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정할 수 있는 배경음악이 있는데 이런 가상 공간에서 음악을 틀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렇다면 과연 그 음악을 틀게 되면 저는 뭐 내일이 찾아오면 뭐 이런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그럼 여기에 관한 저작권을 또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저작권, 콘텐츠 저작권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콘텐츠 쪽으로 좀 발전할 수 있고 이것과 연계돼서 엔터주들도 좀 더 또한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상의 공간이 필요하죠. 지금 네이버 포털이나 뭐 이런 것들, 다음이나 카카오나 뭐 이런 포털이 필요하듯이 이 가상 공간에서도 메타버스의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세 가지 정도가 될 걸로 좀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이게 저는 큰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최근에 대기업들이 출사표를 많이 던졌어요. 삼성도 우리가 기술력을 총동원해서 한번 해보겠다. 더 이상 스마트폰에서 먹거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최근에는 뭐 2G, 3G, 4G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폴더폰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폴더폰 나오면 이제 롤러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다 보면 스마트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삼성전자는 이걸 간파를 하고 미래 먹거리 쪽으로 메타버스에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구글도 요즘 지원을 해주죠. 구글어스라는 것을 쳐서 다운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사우디아라비아 치면 사우디아라비아로 쫙 지구본 모양이 돌아가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애플도 메타버스 기업이 돼보겠다. 출사표를 던졌고 네이버도 제페토를 통해서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또 게임 업체들도 지금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게임을 많이 출시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크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기관 스테디스타가 규모를 추산해 봤어요. 지금 현재 한 35조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했더니 4년 만에 거의 10배 이상 또 좀 많게는 뭐 한 15배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설마 저게 될까? 그랬었는데 광풍이 불면서 뭐 100만 원짜리가 얼마 왔어요?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넘으면서 8천만 원까지도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우리가 자 전기차 될까? 그랬었는데 결국은 전기차 시대가 이미 성큼 다가왔고 지금은 상용화 시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다. 이 지구가 점점 힘들어졌을 때 우주로 떠나거나 아니면 지구에 살면서 어떤 자기를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또 코로나도 변이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엔데믹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대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졌고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 산업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메타버스 관련 펀드도 지금 출시가 되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상세계가 실제가 없다고 하지만 어떤 유행이 되면서 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게임 아이템, 저는 게임 아이템 사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게임 아이템을 막 돈을 몇십만 원 주고 사요. 그래서 제가 딱밤 한 대 때려주면 너 미쳤구나 했는데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했는데 그 마음을 이해를 못했는데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만의 공간을 꾸미고 거기에서 몰입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 메타버스에서도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뭐 자신의 아바타를 뭐 예쁜 옷을 입히고 또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하면서 그런데 돈을 지출하게 되죠. 그럼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이게 메타버스 시대를 위한 그런 가상 화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현실화가 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아바타 옷도 입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쓸 돈이 지금 미리 비트코인 형태로 해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선익 시스템이나 또 이번에 상장했던 종목 이런 그 일부 종목에 한해서 뭐 올라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분야가 엔터 쪽으로나 게임 쪽으로나 아니면 그쪽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숨은 수혜주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몇 주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다음 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 이번 주에는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항상 상승 초기 종목만 노린다는 거죠. 많이 올라가 있는 거 말고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만 제시해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잘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저는 월요일 날 만약에 스타트를 끊을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뭐 주초에 한번 스타트를 끊으면서 테마 장세를 조금 이제 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월요일 날 또는 화요일 날 이렇게 주초에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가? 이것은 제가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토요일, 일요일 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시황 전략도 드리고
각 섹터별로 중요한 종목을 콕콕 찍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분석을 하려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저의 무료 공개 방송만 보셔도 엄청 좋은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메타버스는 아까 이 음원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엔터 쪽으로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메타버스 하면 또 제 숨은 수혜주가 엔터 쪽이 됩니다. 제가 엔터주는 그냥 올 연말까지 쭉 가져갈 수 있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 엔터주들은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엔터주들은 일단 가상세계에 듣는 음악이나 아니면 아이돌들이 뭐 팬사인회나 뭐 팬미팅이나 하면서 아이돌의 가상 구간을 가상세계를 구현하면서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 삼성이 드디어 출사표를 던지고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점점 이제 파이가 커질 걸로 좀 보여지는데 최근에 방탄소년단들 대부분에 보면 제가 젊은 여성분들은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이제 오늘 방송 내용을 잠깐 체크를 해보면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 틀었을 때 보면 하루 종일 우리 앵커님이나 여성분들 보면은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입지가 그렇게 좀 커졌는데 근데 방탄소년단도 최근에 온라인 콘서트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팬미팅을 하고 또 자신들의 굿즈를 파는데 이 메타버스를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하이브가 엄청 커졌습니다. 지금 하이브가 시장에 등장하자마자 시총이 지금 11조 원이 넘어서고 있어요. 근데 엔터주들도 몸집이 커졌다고 보지만 1조 원대, 1조 4천억대, 3천억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SM이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 핫한데 자, 그럼 우리도 메타버스를 발판 삼아서 이제 우리가 과거 좀 위용을 좀 되찾아보자. 좀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비욘드 라이브라는 온라인 콘서트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해서 차별화된 지금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슈퍼주니어 시원이가 이제 뭐 어떤 팬 미팅을 하는데 뭐 팬들이 나타나서 시원아 어디 있어 하면 시원이가 팬 여러분 저 어디 있을까요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사람 안 보여. 근데 쫙 한 10m 지상에서 딱 시원이가 뭐 무엇을 타고 내려온다든지. 근데 실제로 보면 뭐 구름 속에서 딱 내려오는 하강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 카메라 100대 정도가 있는 메타버스 스튜디오에서 그걸 촬영을 해서 팬들과 소통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또 큰 어떤 영감으로 다가오고 팬들은 또 재미로 다가오겠죠. 자, 이걸 지금 SM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SM은 지금 소속 걸그룹이 이번에 데뷔를 했는데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데뷔하는데 여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자신을 똑 닮은 아바타를 한 명 더 기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실제 멤버는 4명이지만 전체 멤버는 8명이라는 거죠. 본인과 또 본인을 닮은 이 아바타를 같이 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우리가 좀 장난처럼 여겨졌던 게 실제 생활로 현실에 몰입을 하고 젊은이들은 어때요? 최근에 젊은이들은 뭐 5, 60대, 60, 70대 이런 분들하고는 또 감성이 좀 다르죠. 그래서 최근에 MZ세대의 감성에 부합되는 이 메타버스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전시도 못하고 공연도 못하는 이런 엔터주들은 이걸 발판 삼면서 자신의 몸집을 부풀리려고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SM은 컬처 유니버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음악을 알리고 우리 아티스트들을 홍보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BTS는 이미 뭐 다이너마이트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블랙핑크도 네이버 제트표를 통해서 캐릭터 출시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엔터주가 아닙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상승을 했고 또 지금 눌림목을 주고 조금 상승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상승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왜? 주식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실적이 좋아지고 회사가 발전할 수 있어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사기 때문에 누군가 많이 사고 또 내가 이미 샀는데 이 주가가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후발주자가 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주가라는 건 누구가 좋은 재료를 호재를 미리 감지를 하고 사서 또 누군가 뭐 시장에서 열광을 했을 때 그것을 차익 실현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머니 게임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수익률 게임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엔터주에도 나타날 것이고, 자, 엔터주도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나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제한됐다고요. 그렇다면 큰 어떤 하나의 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과거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까지 발전을 하나 하겠지만 하나의 테마 쪽에서 본다면 지금 일부 종목은 상승했고 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고 있고 새로운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엔터주들도 하나의 그런 대안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엔터주들은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는 좀 엔터 3사 이쪽 말고 엔터에서 파생된 쪽으로 좋은 종목들이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따 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엔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수만 회장의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갑자기 어느 날 이수만 회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7세 연하 여기자한테 49억 고급 빌라를 증여해준다. 그때 또 세간에서는 야, 또 바람핀 거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혹시 또 루머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의심의 눈초리를 봤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회사를 위해서 또는 어떤 이제 자신의 지분 매각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수만 회장이 가지고 있는 SM의 지분 가치를 따져보면 한 18% 넘잖아요. 근데 이게 한 4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조 5천억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4조 원 정도의 지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을 매각을 하려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때부터 그 이야기가 좀 불거졌는데 자, 그럼 이수만 회장이 잘 끌고 가면 지금 건실하게 좀 더 키울 수 있는데 왜 이 시점에서 팔려고 할까?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엔터라는 속성이 뭐예요?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줘서 뭐 횟집도 아니고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려운 그런 시장이고 또 최근에 뭐 좀 부자 증세들이 많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상속세나 이런 부분을 천문학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팔아서 현금으로 달라.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다잖아요. 아빠 할아버지 그 기업 물려줘도 안 받을 테니까 현금으로 주세요 해서 알짜 기업들을 매각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SM을 이제 대기업들이 인수를 하려고요. 왜냐하면 저거 봤더니 메타버스 쪽으로도 드라이브도 걸고 또 아티스트들의 면모도 짱짱해. 그렇다면 저걸 우리가 인수를 해서 좀 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볼까 해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자신들의 어떤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좀 걸려고 하는 게 카카오나 네이버 쪽은 음악 사업도 좀 보완해보고 또 팬덤 사업이 엔터주들은 잘 진행이 됐는데 SM 인수해서 팬덤 사업을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CJ 같은 경우에는 CJ ENM을 통해서 우리가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드라이브를 좀 걸어볼까? 그렇다면 어디가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달라질 겁니다. 최근에 SM CNC가 가장 좀 크게 올라갔죠. 지분 가치가 뭐 30% 정도 있어서 그 종목들이 일부 종목이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본격화 되면 매각 작업이 좀 누가 인수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이 힘이 든 엇갈릴 수 있고 또 다른 종목들이 한번 치고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제가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 대기업들이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쪽뿐만 아니라 CJ에서도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뭘까요? 설마 자기들의 어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대기업이 경쟁에 나선 진짜 이유는 일본 시장이 파이가 큰데 이쪽을 좀 먹어보겠다. 지금 세계 2위의 일본의 음원 시장을 보면 한 8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2019년을 기준으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줄어들긴 했지만 상당히 좀 큰 시장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쪽에서 SM이 가지고 있는 좀 그 파괴력은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KNTV나 DATV를 운영 중이고 자회사가 그다음 이쪽에 그 SM을 잡으면 일본의 엔터 시장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 이런 포석이 깔린다는 것도. 그것도 글로벌 2위의 엄청난 기업인데 일본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어떤
저 플레이어, 음악 구동 플레이어를 가지고 음원을 주로 많이 사고 팔잖아요. 그리고 음원을 많이 듣는데 그쪽은 CD나 DVD 이런 것들이 주로 팔리는 보수적인 시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음원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과거에 우리가 CD 한 장에 얼마씩 줬어요? 10,000원씩 주고 뭐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파이가 큰 일본의 보수적인 음원 시장을 우리가 먹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메타버스, 엔터 그리고 SM 매각 관련주 이런 쪽으로 좀 했는데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고 상승 초기 종목을 노리는 게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또 코스피 시장 한동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은 섹터,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이제 원전주나 mRNA 관련주도 그쪽에 막 상승 초기 종목 엄청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급등한 이후에 갑자기 한 3, 4주 전부터 2차 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간단하게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고 방송에서는 계속 이제 상승 초기 종목을 제시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목이 쭉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2차 전지는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이삭죽기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당분간은. 자, 그 빈틈을 타서 이지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설이나 또는 가석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결국은 외국인들은 어떤 성장이 나오거나 어떤 시장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기관 쪽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쪽에 사면이나 가석방을 포석을 잡고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근데 외국인들이 드디어 삼성전자를 사들어가면서 우리 시장을 완전히 돌려놨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투자하기 좋은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는 또 그 지난주부터는 반도체 관련주들을 했었고 반도체 관련주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DDR5 관련주들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보니까 28분 정도가 벌써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많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에서 제가 DDR5로 해서 뭐 무방에서나 아니면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그리고 이번 주 뭐 수요일까지 방송에서 이제 DDR5 관련주들을 제시를 해드려서 그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준비해드린 건 많은데 반도체 관련이나 아니면 또 대북주들은 제가 그랬죠. 대북주들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좋다. 근데 지금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뉴스에 보면 전격적으로 인원 축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이나 아니면 미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의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북한에서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이 약간 좀 축소가 되면서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게 좀 진행이 될 텐데 제가 지난주에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고 또 바뀐 내용도 있는데 이거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나 또는 대북주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자세한 전략은 제가 잠시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어떤 전략을 드렸냐면 바로 전략으로 갈게요. 이번 주에 제가 뭐 주 후반에 고용 보고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지금 나스닥은 미국 주식 시장은 21선만 이탈하면 안 된다. 그건 말씀드렸는데 이탈하지 않고 큰 흐름 없었어요. 우리는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뭐 실적 성장주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 대북주 보라 또는 반도체주 보라 2차 전주 보라 신규 상장주 보라. 근데 여기서는 신과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종목을 콕콕 찍어서 제시해 드린다고요. 근데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에는 조금 좀 상승 종목이 좀 적었는데 이번 주에는 아주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심텍 같은 경우에는 뭐 24%나 나오고 또 대북주로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이런 예전에
YTM 같은 종목이나 이름이 좀 바뀌었죠. 동양물산이 조비나 뭐 대동 이런 상승 초기 종목들을 많이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그 종목들이 좀 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중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또 이런 거 계속 무방에서도 말씀드렸고 안트로젠 같은 종목은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해서 제시해드렸는데 이번 주에만 32% 제가 바닥권에서부터 이야기해드렸을 때는 거의 뭐 더블 시세 가까이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큐라클도 신규 상장주 또한 42%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처럼 좋은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텐데 이번 주에는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맞냐? 지금 주 중반에는 물가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 지표는 대부분 2%가 넘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아지게 되면 또 테이퍼링 조기에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어쨌든 미국 시장은 탄력이 약간 둔화는 되고 있으니 21선을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는 것을 꼭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럼 우리는 걱정해야 되냐? 아니다. 코스피는 3중 바닥을 치고 21선 위로 양봉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눌림목을 줘도 상관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코스닥도 추세가 약간 이탈할 수 있었는데 잘 살려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이 아주 폭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미국 시장의 조정이나 중국의 또 규제 우려감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스타트를 좀 끊을 것이고 SM 메가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주 또 잘 봐야 되고 다음에 대북주들의 움직임이 좋은데 대북주들이 다음 주에 한번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안 움직인더라도 차라리 저는 다음 주에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크게. 이번 주 쉬었고 다음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 정도 밀어붙이는 게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서 농업주나 철도주, 금강산 관련주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반도체는 DDR5 관련주들이 이미 올라갔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또 있어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반도체 관련주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3, 4주 전에 자 2차 전지 보세요. 이런 종목 상승 초기니까 괜찮습니다. 정고점까지 갑니다 했는데 반도체주들도 그런 종목들이 꽤 다수가 있다고요.